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기욱입니다. 네. 오늘은 원래 생방송 일정이 아닌데, 갑작스런 그 출장 일정이 잡혀서 이게 내일 1시에 예정된 방송인데요. 오늘 좀 미리 당겨서 녹화를 해두고, 유튜브에 1시에, 내일 1시에 이렇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왕 이렇게 녹화를 하면서 또 모처럼 페이스북에도 생방송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페이스북에 예고 없이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카리스마 리더십입니다. 요즘 선거철이죠. 네, 국회의원 선거, 우리 귀중한 한 표를 이제 행사하는 기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위축되어 있지만 우리가 뉴스 보도나 여러 그 선거 공보를 통해서 국회의원들의 후보들에 대하여 이제 여러 가지 인상들을 이제 보고 이렇게 투표를 하시게 될 텐데, 이 투표를 할 때에도 어떤 사람을 고를 것인가 할 때 뭔가 카리스마가 좀 느껴지는 사람, 뭐 이런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도 좀 높겠네요. 그죠? 네, 그런 그 어떤 인물로부터 풍겨 나오는 그 어떤 기운, 이제 그런 게 카리스마라는 짐작이 가는데, 오늘 그것에 대하여 공부를 해볼 거고요.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하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카리스마를 좀 갖고 싶다, 카리스마를 풍기고 싶다, 이런 그 의지나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 카리스마란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그리고 그것이 리더로서 어떻게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 카리스마 리더십은 약간 부정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또 그런 것인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잘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조직개발 컨설턴트, 또 회사 안에서 HRD 업무를 맡는 분이라면 리더십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에 어떤 내용을 교육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한 힌트가 카리스마 리더십에서도 가져올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리더십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카리스마의 요소가 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좀 파고 들어가 보는 그런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이 방송은 이제 큰 틀에서 코스 160의 하나이고요. 코스 160은 이제 160개의 과목인데, 그 중에 8개 과목씩 묶여진 20개의 모듈이 있고, 그 20개의 모듈 중에 12번째 모듈이 리더십 모듈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8개를 쭉 지금 해오고 있어요. 아마 계속 청취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맨 첫 번째 변혁적 리더십을 다루었었고요. 그 다음에 서번트 리더십, 진정성 리더십, 그리고 지난주에는 임파워링 리더십까지 다루었었죠. 앞으로 이제 4개가 남았는데, 오늘 카리스마 리더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성 리더십, 참여 리더십,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공유 리더십까지, 이렇게 해서 신조류 리더십에 해당하는, 다시 말하면 21세기 또 요즘 뜨고 있는 그런 리더십들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우선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카리스마가 뭐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 리더십이 또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리더십과의 차이는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좀 살펴보고, 근데 이번 다루는 논문에서 굉장히 재미난 거는 이 카리스마 리더십에 크게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사회적 카리스마 리더십, 또 하나는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십, 이렇게 두 종류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카리스마 리더십이 굉장히 여기저기 필요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일말의 어떤 카리스마를 좀 갖고 싶어 하기도 하고, 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한테는 매력과 존경, 이런 것들이 또 생겨나고 하는데,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또 뭔가 못된 리더의 표상으로서 카리스마 리더십이 이제 일컬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에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런 걸 좀 다룰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이제 퍼스널리티, 개성인데 그 개성이 어떤 개성이 카리스마 리더에게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겠습니다. 그게 오늘 주된 논문의 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얻는 우리의 실무적 시사점, HR더이거나 또는 HR을 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조직 개발을 하시는 오더들에게 실무적인 시사점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그렇게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 리더십은 논의되어 왔고 아주 수많은 6만 개 정도의 리스트가 있다고도 하죠. 그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수많은 리더십들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카리스매틱 리더십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저너리 리더십, 그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 그리고 인스피레이셔널 리더십. 네, 이렇게 카리스마 그 다음에 비전을 이렇게 앞세우는 또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형 리더십이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죠. 그리고 인스피레이셔널 뭔가 영감을 주는 그죠?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뭔가 영감이 떠오르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리더십이 인스피레이셔널 리더십일 거예요. 그런데 이 네 종류의 리더십, 물론 다른 리더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이런 네 종류의 리더십에는 모두 카리스마가 그 중심에 있다. 그겁니다. 뭔가 근사한 리더십이라고 생각되는 그 리더십의 중심에는 카리스마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카리스마에 대하여 알만한 필요가 있다. 그거죠. 그리고 우리는 뭔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또는 이 피부가 느끼는 카리스마 이런 것에 대한 동경 또는 호기심 그런 것들이 있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좀 나도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또 이미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타인들로부터 평가받는 사람은 그 카리스마를 잘 발휘해서 훌륭한 리더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카리스마 리더, 우리의 실제 사례를 보면 어떤 리더가 카리스마 리더일까 이런 걸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 정치 분야에서 카리스마적 리더 이렇게 말하면 우선 히틀러가 떠올려집니다. 카리스마 리더 하면 바로 떠올려지는 가장 그 유명한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근데 이제 히틀러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그죠? 수많은 집단 학살을 자행하기도 한 아주 나쁜 리더죠. 그런데 그가 카리스마가 있었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독일 전체 국민들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는 그런 어떤 힘을 발휘했고요.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다. 이제 그것이 일종의 카리스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림없이 카리스마 리더십에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서번트 리더십을 다루었을 때 그 서번트 리더십도 되게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건 뭐였냐면 나는 노예가 되기는 싫어요. 누군가의 이렇게 하인 같은 일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의 그 본질은 매우 중요하고 매우 또 인간 본연의 마음 중에 누군가에 대해서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포함하고 있지만 그 말이 주는 어떤 부정적인 것 때문에 서번트 리더십이 그렇게 커다란 인기를 끌고 있지는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카리스마 리더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하면 히틀러를 떠올리기 때문에 카리스마 리더가 되는 것은 뭔가 부도덕한 그런 느낌을 살짝 주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정치적 리더의 예시는 무솔리니가 있고요. 피델 카스트로가 있고요. 네, 피델 카스트로도 적어도 한국인에게는 그렇게 긍정적인 인상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랭클린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도 정치적 분야에서의 카리스마적 리더였다. 이렇게 논문에서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종교적인 리더 중에 가장 유명한 카리스마 리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입니다. 네.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카리스마 리더의 또 대표적인 종교적 리더이고요. 그 다음에 짐 존스. 근데 짐 존스는 또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미국의 시민 인권 목사였는데 나중에는 이제 집단 자살을 일으키게 한 이제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도 카리스마가 있었던 건 확실한 거죠.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바칠 만큼 그런 무언가가 풍겨지는 그런 리더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어떤 종교계에 이런 이제 카리스마를 띤 그런 종교적 지도자가 있는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 이제 상상과 함께 오늘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좀 더 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운동가로서는 마하트마 간디가 떠올려지시죠. 그 다음에 마틴 루터 킹 목사. 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목사님이신데 어떤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의 리더라기보다는 사회운동적인 면에 있어서의 리더로서의 이미지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회운동 분야의 리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콤 X 역시 인권운동가였죠. 네. 그리고 비즈니스 분야, 즉 회사에서 훌륭한 리더로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카리스마 리더 하면 리 아이아코카. 얼마 전에 나왔던 영화가 그 페라리와 포드라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에 이제 아이아코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그래서 포드에 있었던 리더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제 크라이슬러에 와서 이 죽어가는 크라이슬러를 살려낸 인물로 경영학계에서도 주목을 받았던 그런 리더입니다.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 네, 스티브 잡스가 떠올려지시죠. 그 다음에 메리 케이 애쉬라는 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저는 잘 알지 못하는 분이네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카리스마 리더인데, 이런 카리스마 리더들의 이름을 들으시면서 뭔가, 카리스마 리더란 이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어떤 상상이 이제 생겨났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상상을 머릿속에 이렇게 담아 두시면서 그들이 이제 하는 일이 뭐냐? 네, 카리스마 리더가 하는 일이 뭐냐? 그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그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열광하고 그들을 따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니즈나 가치나 또는 선호, 욕망, 열망 이런 것들을 바꾸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원래 A를 좋아했었는데 예를 들면 뭐 하루하루 맛있는 걸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었다고 쳐요. 근데 카리스마 리더를 만나서 그 사람이 무언가 요청을 하고 뭔가 비범한 모습을 보여주면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맛있는 걸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나라를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열심히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변화가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막 열심히 책을 읽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나는 화가가 될 거야. 라는 것으로의 마음이, 즉 가치가 바뀌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사람들의 욕구와 가치와 선호 이런 것들을 변혁시켜내는 사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이제 카리스마 리더가 하는 일이다. 그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근데 그러한 변화가 개인적인 욕심에 그치지 않고 개인적인 인터레스트, 셀프 인터레스트에 그치지 않고 집단 인터레스트로 옮겨가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건 개인에게는 실은 어떻게 보면 손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국가나 또는 사회 전체를 위해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에 그쳤던 그것은 나의 셀프 인터레스트죠. 하루하루 먹는 것이 중요해. 그것이 내 삶의 행복의 근원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에게 화가가 된다. 근데 화가가 단지 나를 좋게 해서 화가가 아니라 내가 훌륭한 화가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러면 이제 컬렉티브 인터레스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영감을 불어넣어주는 리더가 이제 카리스마 리더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랜스폼이라는 게 아까 욕구나 가치나 선호나
이런 것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냐면 셀프 인터레스트에서 컬렉티브 인터레스트로 가는 거다. 네. 개인에게서 집단 또는 전체로 옮겨가는 거다. 이런 거죠.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개개인을 위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살고 또 이기주의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의 마음은 그렇게 살아서는 그냥 사소한 삶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그 일에 자신을 던지기도 하는 거죠. 다만 아직 그 일이 분명하게 나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매우 개인주의적이거나 또는 이기주의적이거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될 텐데, 카리스마 리더는 이것을 바꾸어내는 힘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는 팔로워들로 하여금 리더의 미션에 동참하게 하는 힘이 있다. 그런 겁니다. 뭔가 카리스마 있는 리더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아젠다는 어떻게 보면 리더 자신의 아젠다죠. 그죠? 독일을 강하게 만들자. 이건 히틀러의 아젠다였을 수 있죠. 평소에 국민들은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마 리더가 연설을 하고 그가 어떤 비범한 능력을 보여주고 비전을 제시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 미션을 나도 같이 따라가서 수행할래 라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리더가 카리스마 리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그 미션에 대하여 개인을 희생하게 만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기주의자였던 사람이 자기를 희생해서 더 큰 세계에 기여하고 싶도록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안중근 열사가 생각이 나시죠? 네. 안중근 열사는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형하면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를 처단하면 자기가 체포가 되고 또 사형을 받게 될 각오를 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나에게 그런 의무가 있어. 나에게 그런 책임이 있어. 내가 조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돼. 그런 책임감을 느꼈다면 그 책임감 이상의 무언가를 수행하는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의 리더가 시킨 것 이상을 하고 싶어 하거나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카리스마 리더는 그에게 어떤 커다란 영향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는 정말 큰 일을 하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로 필요로 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한편으로 보면 희생을 왜 해야지? 굳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뭐 바람직한 일인가? 나는 나의 삶을 살아야지 내가 왜 굳이 뭐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해?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그래, 그냥 나만 생각하고 일생을 살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다 죽는 것은 너무나 나의 사소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닐까라는 또 한켠의 마음이 존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최대한 써서 이 땅에서 태어난 나의 몸 또 나의 정신을 최대한 발휘해서 뭔가 더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그 일에 대하여 굉장히 매진하게 되고 훨씬 더 그 일을 하면서 성취감이나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런 것들과 연관된 리더십, 그것이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우선은 이제 카리스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마는 이제 원래 이렇게 신이 내린 어떤 것,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슈퍼내추럴, 자연보다는 좀 뭔가 이렇게 비범한, 그래서 슈퍼휴먼, 인간 이상의 어떤 것. 그러니까 뭔가 과하게 잘생겼거나 피부색이 정말 너무나 이렇게 투명하다거나 그런 데에서 우리는 카리스마를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사람의 목소리가 너무 좋다거나 또 그 사람이 키가 매우 크고 이렇게
뭔가 체격이 매우 훌륭하다거나 그런 것들이 또 카리스마를 불러오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면 또는 초인간적인 어떤 면, 누군가의 언변이 이렇게 보통 사람의 언변이 아닌 아주 그 유창한 그런 언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도 무언가 카리스마를 느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연애 선수가 그 아이스링크에서 이렇게 그 뭐죠? 트리플 악셀 이런 걸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선수보다도 더 높이 뛰고 더 아름답게 그 스핀을 도는 모습, 거기에서 우리는 카리스마를 느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카리스마고, 그래서 뭔가 익셉셔널 파워, 뭔가 이 보통 이상의 아주 특별한 힘이 느껴지는 그것이 이 카리스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건 신이 내려 있는 것 같아 라는 그런 느낌을 주기도 하는 거죠. 인간의 세상, 인간의 모습이 아닌 저건 정말 신이 내린 사람이야, 신이 내린 재능이야, 신이 내린 아름다움이야, 이런 것. 그래서 거기로부터 뭔가 경외심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러한 비범함 때문에 뭔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수용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가 뭔가 모범처럼 느껴지고 그 사람처럼 되고 싶고, 그래서 그를 추종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웨버가 말했던 이제 카리스마입니다. 웨버는 권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요. 권위에 대하여 이제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죠. 전통적 권위, 이건 이제 왕이나 옛날부터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생겨난 권위. 뭐 예를 들면 인도에 가면 소에 대하여 굉장히 이렇게 경외시하는데, 그 소가 옛날부터 소를 그렇게 뭔가 받들었었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해서 받들게 되는, 이런 게 이제 전통적 권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법적 권위, 그건 법이나 또는 우리가 정해서 그 사람에게 권위가 있다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생겨난 권위, 그것이 이제 합법적 권위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이제 하나가 카리스마적 권위인데, 이 카리스마적 권위는 그 사람에게 있는 어떤 비범성, 그냥 한마디로 줄이면 비범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비범성 때문에 생겨나는 권위. 그리고 그 권위란 게 뭐냐면 나를 또는 타인을 강제하는 힘. 그러니까 비범한 능력이 가진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뭔가 나에게 영향력, 강제력이 느껴져서 이제 그대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아이돌 스타가 팬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러면 그때부터 막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카리스마의 일종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카리스마가 풍겨지는, 어쨌든 팔로워에게 그런 느낌이 전달되는 게 카리스마 리더가 갖고 있는 특징이고요. 그 카리스마의 리더의 이제 카리스마의 리더와 대비되는 그 이전의 리더들은 그러면 카리스마 리더와는 어떻게 달랐던 것이냐, 이런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그 전의 리더는 exchange. 그래서 리더와 멤버 또는 리더와 팔로워 간에 서로 교환에 의하여 리더십을 발휘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고 받고, 내가 칭찬을 해줄 테니 열심히 일을 해라, 아니면 급여를 얼만큼 줄 테니 무슨 일을 하자, 이렇게 거래에 의하여 리더십이 발휘됐던, 이걸 뭐 혹자는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건 관리일 뿐이다 또는 거래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네, 아무튼 이제 그것이 이제 과거에 일컬어졌던 리더들이고요. 그 다음에는 합법적 권위에 의하여 어떤 지시를 내려서 그 권위에 의존해, 합법적 권위에 의존해서 발휘했던 리더, 그것은 이제 카리스마 리더와는 좀 달라 보이네요. 그죠? 또는 지지와 인정 때문에 그것을 먹고 사는 어떤 팔로워들이 있다면 그것도 어떤 과거의 리더십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카리스마 리더십,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을 좀 강화시켜줘서, 그 사람을 강화시켜주니까 거기서 성장하는 느낌이 들고, 그 성장을 그 사람 밑에 있으면
더 잘 할 수 있으니 뭐 옛날에 도제식 그 리더를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 밑에 있으면 무언가 자기가 더 지금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그의 리더십을 따르게 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전 리더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 그런데 카리스마 리더는 좀 더 신식 리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신식 리더로서 그러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매우 심볼릭, 뭔가 상징을 잘 쓴다는 거예요. 상징, 의미, 뭐 예를 들면 태극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그 뭐랄까 옛날 이야기, 또 우리들의 정신 그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심볼릭 리더, 그래서 그런 상징을 잘 구사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너무나 그 아름다움 이런 것도 이제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또는 어떤 조직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아름다운 것을 잘 동원해서 그것에 의하여 이렇게 영향을 받고 그것을 따라오게 하는 그런 리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저너리, 뭔가 앞에 멋있는 세계, 지금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저 다른 모습, 뭐 예를 들면 가나안 땅, 이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것들에 이제 비전을 제시해 줌으로써 사람들을 이렇게 따르게 했다면 그때 그 따르게 했던 뭐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 비저너리 리더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non-verbal communication. 이게 일일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말을 잘해서, 그, 카리스마를 발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지만, 그냥 말을 하지 않고, 눈빛, 표정, 그 다음에 서 있는 어떤 자세, 이런 걸로 풍기는 카리스마, 그런 게 있는 거죠. 그죠? 네. 또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옷차림,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귀족들이나 왕들 그런 사람들은 왕관을 쓰고 그 어떤 왕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옷에서 그 의상에서 주는 어떤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의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카리스마가 풍기게 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장식과 색깔과 모양새를 만들어냈겠죠. 그죠? 네. 그래서 non-verbal communication을 통해 또 카리스마를 발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deological value. 그래서 매우 이상적인 가치. 그리고 매우 높은 그, 도덕적 가치. 이제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에 따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제 누구에게나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양심에 호소하고 또 그 양심에 호소할 만한 어떤 모범을 보이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카리스마를 느끼고 그를 따르게 되겠죠. 근데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카리스마 리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희생을 요청합니다. 자, 높은 이상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1등 가는 나라로 만들자. 이런 이제 높은 이상을 제시할 수 있겠죠. 어떤 리더가. 그러면 너무 멋있어요. 맞아. 난 그런 나라에 살고 싶어. 그런데 그러려면 당신이 희생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어떤 각오를 하실 건가요? 뭐 이런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런 요청이 먹히면 또 팔로워에게 받아들여지면 그는 카리스마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에 나갈 수도 있고요. 어떤 일에 헌신할 수도 있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떤 금전적 인센티브, 그죠? 금전적 인센티브나 어떤 재무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을 제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의 목적. 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맥락인데 또는 어떤 도덕적 가치 그런 것을 또 요청하고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또 그런 기대를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요구하는 그런 리더가 카리스마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그는 카리스마 리더는 벌로서 위협해서 그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높은 수준의 목적과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움직이게 하는 리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리더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어떤 것일까요? 그런 구체적인 리더의 행동들은, 네, 그런 리더들의 행동은 비전을 형성해냅니다. 비전을 만들어낸다. 매우 이상적인 미래의 모습을 제시한다. 이런 걸 이제 연설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글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또는 뭔가 상징물을 만들어서 그것을 제시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단기 목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장기 목표에 중점을 둔다. 그겁니다. 단기 목표에 중점을 두게 되면 매우 관계가 거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기 목표는 희생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희생하면 앞으로 번영된 미래의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조금 참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장기 목표에 중점을 두는 특징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와 도덕적 정당성, 그리고 하나 재미난 거는 집단의 정체성을 중심에 두고 소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 리더는 자기 팔로워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그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다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인센티브나 무슨 교환 관계에 관한 그런 것으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가치와 도덕적 정당성, 그리고 집단의 정체성,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냐, 또는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이런 정체성을 놓고 소통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치에 해당하는 모범된 행동을 보여줍니다. 팔로워들은 늘 감시를 하겠죠. 저렇게 말은 해놓고 과연 정말 저대로 하고 있는 걸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늘 감시를 할 테고, 그것을 실제로 나는 굉장히 하기 어려운데, 예를 들면 미래의 어떤 성공을 위해서 지금 참아내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근데 어떤 리더가 지금 그것을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으로부터 카리스마를 느끼게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모범을 보이는 거.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건데, 이제 지금은 아까와 달리 이제 카리스마 리더의 이제 구체적인, 아까는 어떤 방식으로 카리스마를 발휘하느냐 그런 거였다면, 지금은 카리스마 리더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로워에 대해서 고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죠? 나는 너가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만큼 좀 해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기대를 표현한다는 거죠. 그리고 팔로워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이 그냥 말로만, 속으로는 믿지 않고 있으면서 정말 그렇게 하면 혹시 이게 먹힐까 싶어가지고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팔로워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 그 숨은 잠재력을 내가 도와주면, 또는 내가 비전을 제시하면 그거에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리더의 행동 중에 하나다. 그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팔로워들은 무의식적으로 또는 뭔가 자기도 모르는 그런 힘을 얻고 또 동기가 생겨서 그를, 카리스마 리더를 따르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리스마 리더십에 관하여 그 개념,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가 무엇인지, 또 카리스마 리더의 행동,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가 우리 실제 역사상 언제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펴봤고요. 또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철이니까 후보 중에서 지역에 있는 후보 중에서 어떤 사람이 과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 또 우리 요즘 텔레비전에 등장하고 있는 또 외국의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유명한 사람들, 또 이번에 코로나19를 퇴치하면서 보여줬던 어떤 헌신적인 의료진들의 모습 또는 공무원들의 모습 중에도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연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요소가 정말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나 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하는 어떤 힘이 생겼는지. 우리는 지금 누구라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요. 그래, 사실 희생이죠. 개개인이 어떤 면에서 보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일을 참고 있는 건 굉장히 커다란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희생이 그 희생을 아무것도 받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하고 있을까? 나는 그래, 우리나라 전체가 같이 잘 살려면 내 한 몸 희생하는 것이 필요하겠네. 뭐 그런 마음을 먹게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먹게 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남이 다 따라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네. 이런 사회적 정보 처리에 의한 동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정당한 거지. 그건 공정한 일이기 때문에 나는 따를 거야. 라고 하는 공정성 이론의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내가 진짜 병에 안 걸리니까, 코로나에 안 걸리니까 그 행동은 논리적으로 정당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인지적인 사고의 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어떤 텔레비전에 나온 누군가의 카리스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하시면서 이 방송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잠깐 마무리를 하고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카리스마 리더십을 하고 있고요. 카리스마 리더십 중에서 앞에 전반부에는 카리스마가 무엇인지, 그리고 카리스마 리더십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카리스마 리더의 예가 되는 인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카리스마 리더들의 행동이 어떤 것들인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카리스마 리더가 다른 그 훌륭한 리더들의 어떤 공통된 요소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카리스마 부분을 따로 떼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고 그럴 가치가 있다. 왜 그러냐면 이 카리스마 리더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에서도 맨 처음에는 이제 카리스마 부분을 집어 넣었어요. 근데 카리스마를 이제 트랜스포메이셔널 리더십의 요소로 넣었는데 카리스마라는 말이 풍기는 부정적 뉘앙스 때문에 그것을 아이디얼라이즈드 스티뮬레이션 그런 용어로 이제 바꾸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염두에 두시면서 굉장히 중요한 좋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에는 카리스마적인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그 카리스마의 핵심이 사람들로 하여금 바뀌게 만든다. 뭐 이런 거예요. 리더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누군가로 하여금 바뀌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거죠. 단지 평소에 하던 것을 조금 더 잘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게 하는 어떤 힘, 그것이 이제 카리스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2부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Socialized Charismatic Leadership. 그래서 사회화된 또는 사회적,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회적 카리스마 리더십이라는 건 뭘까? 이거하고 뭘까라는 것보다는 개인적이란 말과 이제 대비시키고 있는데 Personalized Charismatic Leadership 이렇게 이제 구분지어서 이 논문에서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의 이제 유용성이 뭐냐면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카리스마 리더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한편에서는 부정적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 부정적 뉘앙스를 좀 따로 떼내면 좋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면이 발휘되는 리더십, 그걸 보니까 그것은 퍼스널라이즈드, 개인화돼 버린, 즉 개인적인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다시 말하면 리더 스스로를 위한 카리스마 리더십이다. 이런 거예요. 이게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고 상대방에게 상대방을 확 바꾸어내는 그런 힘을 가진 건 공통적인데
하나는 사회에 기여하는 카리스마로 작용하고 또 다른 하나는 리더 본인만 좋아지게 하는 리더십으로 작용하더라.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은 것이 이제 이 학자가 내놓은 공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학자가 궁금하시다고요? 바로 하우스입니다. 하우스와 호웰이라는 학자입니다. 이 두 분은 카리스마 리더십에 있어서는 아주 대가입니다. 카리스마 리더십을 다루는 학자들이 반듀라도 있고 또 콘저와 카눈고도 있고 여러 학자들이 있는데 이 하우스와 하우엘도 역시 카리스마 리더십에서 굉장히 그 연구를 많이 한 학자시고요. 제가 지금 다루는 논문을 소개를 아까 안 해드렸었는데 리더십 쿼털리, 이 리더십에서는 아주 최상위에 있는 논문이죠. 리더십 쿼털리에 1992년에 실렸던 논문이고요. 논문의 제목은 Personality and Charismatic Leadership입니다. 그래서 이제 2부에서 지금까지는 이제 카리스마틱 리더십에 대하여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퍼스널리티와 카리스마 리더십 이 둘을 이제 연결시켜 보는 것이 이제 2부에서 시도할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자, 구분이 이제 사회적 카리스마 리더십,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십. 사회적인 건 좋고 개인적인 건 안 좋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개인적인 것이 왜 안 좋냐면 리더 본인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소셜라이즈드 카리스마틱 리더십의 특징은 뭐냐라고 하면 그의 행동은 평등의 기반을 두고 있다.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등의 기반을 두고 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더 개인의 이해관계의 오리엔테이션,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전체의 이익을 지향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카리스마 리더는 타인들, 즉 팔로워로 하여금 개인의 이득을 넘어서는 굉장히 집단적인 어떤 이득을 집단적인 이득을 향해 가도록 그렇게 트랜스폼을 하는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작 이 리더가 자신은 개인의 이득을 취하고, 예를 들면 사이비 종교의 경우에 보면 이 리더들이 자기 이득을 막 취해요. 그죠? 그런데 팔로워들한테는 희생해라 라고 하죠. 근데 그때 보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집단을 보면 굉장히 사이비 종교의 경우에는 이제 그 신도들이 되게 뭔가 트랜스폼이 돼 있어요. 그죠? 평소에 살던 그 노멀한 삶의 모습이 아니고 정말 더 집단, 더 큰 세계에 대한 어떤 기여, 세계 평화 또는 이 종단의 어떤 영원한 그 유지 뭐 이런 거에 트랜스폼이 싹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신도들은 자신을 막 희생하면서 그 집단을 위해서 막 헌신을 하죠. 그런데 정작 그 사이비 종교라면 그 교주가 그 이득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다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이제 개인화된 카리스마 리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화된 소셜라이즈드 카리스마틱 리더십인 경우에는 전체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신도에게 뭔가 재산을 거두었다면 그것을 정말 더 바람직한 세상 또 평화 진짜 좋은 일에 이제 쓴다면 그건 사회화된 카리스마틱 리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타인을 임파워하고 타인에게 정말 그 힘을 갖게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누리고 그걸 부리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카리스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타인을 발전시키고 타인이 그 힘을 얻게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소셜라이즈드 카리스마틱 리더다. 이렇게 개념을 구분 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즈드 카리스마틱 리더십은 그때의 그 리더들이 하는 건 뭐냐면 개인의 지배 그리고 독재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잘 살게 하고 그들과 평등한 위치에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평등주의자가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 뭔가 비범한 사람, 또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 뭐 이렇게 해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거죠. 우위에 서고, 그러니까 그 우위에서 타인을 지배하고 또 타인에게 어떤 독재적인 결단을 내리고, 뭐 이런 리더가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다, 이렇게 이 논문에서 구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리더 개인의 자기 이해관계, 셀프 인터레스트에 봉사,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더 큰 세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셀프 어그랜다이징, 이건 뭐냐면 자기 과장, 자기 과대, 그러니까 자기를 점점 더 큰 인물, 더 위대한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리더가 개인화된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타인을 발전시키고 타인에게 임파워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로 타인으로부터 이렇게 착취를 합니다. 타인을 일시켜서 그의 일의 결과를 자기가 뺏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타인을 착취하는 리더가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구분이 명확하게 되시죠. 네, 그런데 이 둘 다 카리스마 리더였기 때문에 어떤 때는 훌륭해 보이고, 마하트마 간디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고, 또 히틀러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역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둘 다 카리스마 리더였지만 마하트마 간디는 사회적 카리스마 리더였고, 히틀러는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였다,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런데 이제 재미난 부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당할까, 이거죠. 그죠? 그게 이렇게 눈에 보일 거잖아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우리가 어떤 사이비 종교나 또는 독재 국가에서 열광하는 그런 독재 국가의 그 독재 지도자에 대하여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제 3자인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들이 왜 바보같이 저렇게 현혹되어서 저기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힘이 있으니까 카리스마인 거고요. 그런데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이 학자는 구분해 준 공헌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에 대하여 약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렇습니다. habituated followership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habituated followership. 무슨 얘기냐면 그냥 습관이 돼버린 팔로워, 이런 거죠. 습관이 돼버린 부하, 또는 습관이 돼버린 하인,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냥 당연시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래서 이것을 되돌이킬 수 있는, 이렇게 반성해 볼 수 있는, 또 성찰해 볼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것이 그냥 나에게 익숙해져 버린 거죠. 익숙해져 버린 거죠. 왜 그렇게 익숙해 버려졌을까요? 처음에는 그거에 이제 매력을 느꼈겠죠. 처음에는 매력을 느꼈는데, 처음에는 매력을 느끼다가 그리고 이제 매력을 느꼈지만 이제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약간 의심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 리더의 어떤 동기에 대하여 약간 그 의심을 해보는 순간이 있었겠죠. 의심을 해보는 순간이. 예, 그런데 그 의심을 해보았던 순간에 그것에 대하여 뭔가 이렇게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고 또는 돌파구를 찾아냈으면 그가 거기에 계속 머물러서 이게 습관으로까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의심이 갔지만 첫 번째 이유, initial reason, 그것이 너무 강력해서 첫 번째 나에게 딱 영향을 주었던 그 카리스마가 나에게 이렇게 꽂히게 했던 그 점 때문에
그거에 대한 헌신, 커미트먼트,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 이렇게 유대, 어떤 연결됨,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때 나에게 주었던 어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뭔가 영적이고 신적이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이게 뭔가 이렇게 이게 인간이 준 어떤 능력이 아니라 어디선가 이렇게 나도 모를 어떤 그런 비범한 힘이 나한테 딱 꽂힌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이제 뿅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빠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의심스럽고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잠깐 스치기도 하지만 그런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이니셜 리즌 첫 번째 이유가 여전히 나에게 그 여기 커미트먼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고 그것이 여전히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그것으로 벗어나지 못하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리더의 요청에 대하여 unthinkable 전혀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사고를 할 수 없게 되고 자신의 사고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가 이제 어떤 다른 방식의 거절이나 그를 따르지 않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 그거에 계속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익숙해져 버린 팔로워가 된다. 네, 그래서 그 퍼스널라이즈드 카리스마 리더십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심이 필요하죠. 늘. 그리고 만약에 카리스마 리더가 정말 온전한 카리스마 리더라고 한다면 팔로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되고 또 그게 도미네이션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영향을 끼치는 또는 지배적인 그런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평등한 관계 그래서 토론하고 합리성을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풍겨지는 어떤 카리스마가 느껴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그 카리스마는 좋은 가치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또는 그 사람이 모범을 보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카리스마일 때 그것이 매우 유용한 카리스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에서는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그것을 개성과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자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타고났을 때부터 뭔가 후광이 있는 사람이 있고 쟤는 뭔가 행동 하나하나가 참 달라 이렇게 뭔가를 풍기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풍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 카리스마로 갈 수도 있고 개인적 카리스마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적 카리스마로 가는 것과 개인적 카리스마로 가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낼 거냐 그겁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어낼 거냐. 근데 그 개성 중에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 자기애라고도 번역을 하죠. 또는 자기에 대한 집착 그죠? 그래서 자기를 더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자기는 정말 훌륭해 보이고 그런 마음이 큰 나르시시즘이 강한 사람은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그러니까 카리스마적 특성과 이 나르시시즘이 결합되면 이제 다시 말하면 나쁜 리더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오토리테리언이즘 뭔가 독재주의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에 이렇게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다 트럭에 다 실어서 어디다 내다 버려야 돼. 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무언가 각자가 다 훌륭하고 존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고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못해 보이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떠나보내야 된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그 생각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오토리테리언이즘을 가진 사람이죠. 독재주의적인 생각. 나는 옳고 그러니까 내 결단, 내 판단이 옳고 그래서 내 생각대로 세상이 움직여야 돼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이제 오토리테리언이즘인데
이런 개성이 강한 사람, 이런 거 이제 다 검사 도구들이 개발이 되어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이게 높은지 낮은지 이제 이런 게 나오겠죠. 이런 사람에게 카리스마가 있으면 이제 이분은 이제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뭐 달리 말하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되거나 무솔리니 같은 사람이 될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종교,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 사이비 교주가 될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즘. 마키아벨리즘은 뭐냐면 자기가 꿈꾸고 있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목적이 훌륭한데, 내가 갖고 있는 목적인데 반드시 달성해야지. 그러려면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또 누군가를 좀 희생시켜서라도 그것을 달성해야지. 한 사람 두 사람의 어떤 희생을 동정하거나 거기에 온정을 베풀다 보면 이 전체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어. 이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그 사람이 카리스마를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비범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안 좋은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낮은 자기 존중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이 카리스마를 갖게 되면 그걸 이제 악용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자존감이 낮으면 끊임없이 내가 어떤 뭐랄까 자신의 희생이나 자신이 무언가를 베풀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 인정이 잘 되지 않을 때 그걸 힘으로 누르려 하는 그런 이제 충동을 갖게 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범성이 그 충동을 이렇게 담아냈을 때 이게 뭔가 효과를 내고 영향력을 끼치게 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악용하게 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xternal locus of control. 그러니까 뭔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내 힘만으로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탓을 외부 세계에 돌리는 사람은 훨씬 이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탓이 내 잘못, 나의 리더십의 잘못이 아니라 저놈이 잘못된 거야. 저런 친구는 엄벌을 가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를 되돌아보기보다 쉽게 타인에게 또는 바깥 세상에 탓을 돌리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안 좋은 리더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2부에서는 후반부에서는 사회적 카리스마의 개념과 개인적 카리스마 리더의 개념을 이제 구분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개성과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특성이 결합되었을 때 전혀 다른 양상의 카리스마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그 실무적 시사점으로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리더십을 이제 훈련해서 좋은 리더를 이제 육성해야 되는 그 교육훈련 담당자 또는 회사에서의 HR 담당자 또는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 개발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직 개발 전문가 이런 분들은 훌륭한 리더십을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리더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지금 이 퍼스널리티와 그다음에 카리스마틱 리더십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여기에서 오는 이제 시사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리스마를 갖게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면이 있다. 왜 그러냐면 영향력을 주니까. 그리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트랜스폼 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훌륭한 영향력. 그리고 조직은 그렇게 늘 이렇게 구성원들이 불평 또는 한탄 또는 패배주의 이런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임파워 된 상태에서 일하기를 기대하죠. 그러려면 이제 그런 팔로워들을 만들어내는, 다시 말하면
지난번 변혁적 리더십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변혁적 리더가 해야 되는 일은 팔로워가 리더가 되도록, 그게 트랜스포메이션이다. 그렇게 변혁을 이루어내는 영향력을 발휘해야 될 텐데 거기에는 이 카리스마적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HR을 하시는 분이, 교육 훈련을 하시는 분이 카리스마를 이제 이렇게 막 길러내다 보면 이게 엉뚱하게 발휘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이 배운 카리스마 또는 자신이 이렇게 발휘하는 카리스마를 이용한다면 이제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죠. 그래서 교육 훈련을 담당하시는 분은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죠? 마키아벨리즘이 있거나 오토리테리언이즘이 강하거나 이런 리더에게는 오히려 카리스마를 보태주는 훈련보다는, 그죠? 그 사람이 좀 더 뭔가 평등주의적이고 좀 더 타인을 생각하고 좀 더 이타적이고 좀 더 스스로 헌신적인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태도를 가져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게 낮은 이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낮은 자존감을 좀 높은 자존감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로커스 오브 컨트롤, 너무 세상 탓이나 또는 부하 직원 탓을 너무 많이 하는 그런 리더라고 하면 그 리더한테는 이제 자기의 탓, 자신 스스로의 어떤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이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카리스마가 필요한 것이니 그것을 공급해 줘야 되겠다, 이런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사람에 이제 맞추어서 할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소개해 드린다면, 그러면 카리스마틱 리더가 되려면 이제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스킬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비범한 능력,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것들이 막 풍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후천적으로 훈련을 통해서 카리스마를 기르려면 그에게 어떻게 비전을 부하 직원에게 제시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런 스킬을 이제 연습을 하겠죠. 제가 이것을 지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게 5시간 동안 교육을 하려고 설계했던 것이거든요. 그때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제 실습해보고 연습해보고, 그리고 상대방이 정말 그렇게 느껴지는지 또 피드백도 받아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아마 설계가 됐을 겁니다.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으로나마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의 이야기를 자꾸 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카리스마 리더라면 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좀 초연해지는, 그래서 장기 목표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회사에서 여러 가지 단기 목표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압박이 있을지라도 어떤 리더가 그거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가는, 꿋꿋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부하 직원들은 틀림없이, 팔로워들은 그에게서 카리스마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기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제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치의 모범이 되는 행동, 그 다음에 도덕적 가치, 집단 정체성, 그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내재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리더십에다가 넣는다면 그것이 리더로 하여금 어떤 카리스마가 생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될 거다, 그렇게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그 사람의 성향이 너무 나르시시스틱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마키아벨리즘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너무 독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존감이 너무 낮거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카리스마 리더십이 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카리스마 리더십에 대하여 이번에 이제 1부, 2부 합쳐서 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아주 이런 것들을 실제로 실습해보고 또 카리스마를 이렇게 길러내는 그런
실습, 스킬 연습 이런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았을 텐데 뭐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나마 소개를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시 그 페이스북에 혹시 질문이나 올라온 게 있나요? 아니면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계시거나 제가 예고 없이 그냥 생방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아시는 분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승철님이 그러세요? 연락을 잘 해주셨어요. 아, 그러세요? 아, 지난번에도 유튜브에서도 이승철 님이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이렇게 제 말을 중계하듯이 이렇게 요약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그 역할을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허미경님이 네. 선물을 받은 느낌. 아, 허민형님께서 또 선물을 받은 느낌이라고요. 아, 이게 자주 선물을 드리면 좋을 텐데, 네, 멀리서 이렇게 또 선물을 받았다고 하니, 저로서는 제가 선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승철님이 오프라인에서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또 남겨주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뭐, 바로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잘 해내면 우리가 좀 더 가까워지는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견디고요. 또 기회가 되면 오프라인에서 뵙고 또 이런 깊은 이야기 또 실제로 실습해보고 스킬업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경민님이 인사하셨어요.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경민님, 네, 경민님 감사합니다. 네, 다섯 번째, 리더십 모듈 다섯 번째 카리스마 리더십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성 리더십입니다. 아, 이것도 아주 매력적인 리더십이죠. 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리더십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참여 리더십, 또 공유 리더십까지 쭉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